인도 오픈을 그냥 월드 투어 중 하나로 보면 이번 이야기는 반만 보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히 트로피 하나를 놓고 싸우는 무대가 아니라 경기의 속도와 흐름을 강제로 바꾸려는 실험이 관객 앞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시험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중심에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인도 오픈이 주목받는 이유는 안세영이 또 우승하느냐가 아니라 안세영이 바뀐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배하느냐에 있습니다. 룰이 바뀌면 강자의 장점도 형태가 바뀝니다. 대진 2홈하면 강자의 여유도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번엔 둘이 동시에 겹쳤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시간 규칙, 그리고 최악을 가정해도 이상하지 않은 쥐레밭 대진 시나리오. 이 조합은 강함을 증명하는 대회가 아니라 강함이 시험받는 대회를 만들어버립니다. 인도 오픈이 진짜 쉽지 않다는 말은 그래서 나옵니다. 단순히 상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게임을 풀어가는 방법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먼저 5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최근 15점제 얘기가 떠돌면서 이번 대회부터 15점으로 바뀌나라고 묻는 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핵심은 점수제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즉, 몇 점까지가 아니라 몇 초 안에 각 경기를 바꾸는 변수로 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15점제가 아니라 25초입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25초 샷클락, 정확히 말하면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의 시간을 빠르게 압축하는 장치입니다. 한 랠리가 끝나고 다음 랠리가 시작될 때까지 선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딱 정해집니다. 그동안 선수들은 호흡을 정리하고 땀을 닦고 물을 마시고 루틴으로 리듬을 끊으면서 경기의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이가 숫자로 묶입니다. 들어보면 경기가 더 박진감 있어지겠네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 선수가 가진 강점의 작동 방식을 바꿔버릴 수 있는 변화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룰이 단순히 빨리 하라로만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는 선수들이 비교적 자율적으로 타월링, 물 섭취, 간단한 컨디션 케어 동작, 개인적으로 준비한 스프레이 사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즉, 시간은 줄이되 자율권은 일부 늘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 장치가 오히려 더 잔인하게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권이 늘어나도 시간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수는 더 많은 걸 스스로 관리해야 하지만 그 관리의 창은 25초 안으로 제한됩니다. 결국 관리 능력 자체가 경기력의 일부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안세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세영의 상징은 압도적인 체력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체력이 오히려 딜레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세영의 대표적인 승리 공식은 상대를 긴 랠리로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상대가 강하게 몰아쳐도 받아내고 그 공격이 득점이 아니라 노동이 되게 만들고 후반에 상대의 다리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세영이 경기를 잠굽니다. 이 방식은 긴 랠리가 많아질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25초 클락이 들어오면 긴 랠리 뒤에 찾아오는 회복 구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즉, 긴 랠리를 이기는 능력과 긴 랠리 이후 다시 시작하는 능력은 다른 영역인데 이번 룰은 후자를 더 강하게 건드립니다. 이 지점에서 안세영이 마주한 전략적 딜레마는 명확합니다. 긴 랠리를 줄이면 본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일부를 내려놓는 셈이 됩니다. 반대로 긴 랠리를 유지하면 회복 시간이 줄어 누적 피로가 더 빨리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양날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체력 좋은 선수가 유리할 것 같지만 체력 좋은 선수가 더 길게 끌고 갈수록 룰의 압박도 더 강해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안세영이 강할수록 안세영의 방식은 더 많은 시간을 먹고 이번 룰은 그 시간을 잘라냅니다. 이때 등장하는 숨은 전장이 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루틴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이 샷클락에 적용하는 기술보다 샷클락에서 살아남는 루틴을 먼저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초는 기술을 바꾸기엔 너무 짧지만 을 무너뜨리기엔 충분히 길기 때문입니다.
신발끈을 고쳐 묶으며 흐름을 끊던 습관, 셔틀을 받는 타이밍을 조절하던 습관, 땀을 닦으며 호흡을 재정렬하던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나만의 리듬 장치가 아니라 판정과 템포의 변수가 됩니다. 심판의 템포를 강하게 잡는 날이면 선수는 상대뿐 아니라 심판의 시선까지 경기의 일부로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강한 선수보다 빨리 정리하고 빨리 재시동할 수 있는 선수가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세영에게 희망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변화가 안세영의 진화를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아직도 안세영을 단순 수비형으로만 생각하지만 안세영은 이미 몇 시즌 동안 스타일을 바꿔왔습니다. 단순히 받아내는 수비가 아니라 수비를 기반으로 더 공격적으로 포인트를 따내는 방향으로요. 모든 랠리를 길게 끌기보다 길게 끌 구간과 짧게 끊을 구간을 분리하는 운영 능력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번 룰은 그 분리를 더 강요합니다. 즉, 예전엔 체력으로 상대를 질식했다면 이제는 템포로 상대를 질식하는 방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템포를 지배하는 능력은 안세영이 가진 장점, 상대를 읽는 능력, 후반 운영 능력, 선택을 단순화하는 능력과 맞물립니다. 어쩌면 안세영은 룰 변화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룰 변화 위에서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폭탄이 터집니다. 대진입니다. 룰이 어렵더라도 대진이 편하면 숨을 돌릴 수 있고 대진이 험하더라도 룰이 익숙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도 오픈의 공포는 룰과 대진이 같은 방향으로 선수의 리듬과 체력을 흔든다는 점입니다. 특히 안세영 같은 선수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초반부터 수비를 끈질기게 버티는 유형이나 템포를 끌어올리는 공격형이 연속으로 걸리고 중반부터는 중국 선수들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구간이 생기며 후반에는 결승급 라이벌전이 연달아 이어지는 흐름. 이건 그냥 힘들다가 아니라 하루하루 다른 전술 교과서를 강제로 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룰이 바뀌면 선수는 적응의 에너지를 씁니다. 대진이 험하면 선수는 생존의 에너지를 씁니다. 적응과 생존이 동시에 요구되는 순간 정상급 선수도 완벽한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더 완벽하냐가 아니라 누가 더 덜 무너지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이 구조는 강자에게 오히려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강자는 늘 모든 상대의 최고 버전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도 오픈이 안세영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는 대회의 연속성입니다. 안세영은 한 경기만 놓고 보면 거의 항상 강합니다. 그런데 대회는 한 경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룰이 바뀐 상태에서 최악의 대진이 현실화되면 매 경기마다 템포 스트레스가 쌓이고 매 경기마다 회복 시간이 깎이며 경기마다 긴 랠리의 누적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안세영의 약점이 누적 피로 자체라기보다 누적 리듬 붕괴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한 경기에서 템포가 꼬이면 다음 경기에서 리듬을 되찾아야 하는데 다음 경기가 또 강하면 리듬을 되찾는 시간 자체가 사라집니다. 강자에게도 잔인한 연쇄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볼 때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시계, 마지막 5점, 그리고 무릇 움직임입니다. 시계는 단순히 초를 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안세영이 포인트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루틴을 줄이는지, 물과 타워를 어떤 순서로 처리하는지, 서브 준비가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심판의 템포를 강하게 잡는지, 모든 게 시계 안에서 보입니다. 마지막 5점은 룰이 바뀔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템포가 빨라질수록 선수는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고 그때 승부를 가르는 건 기술보다 자동화된 선택과 준비된 패턴입니다. 안세영이 후반 운영으로 상대를 잠그는 장면이 나온다면 그건 단지 강함이 아니라 적응의 성공입니다. 무릎과 움직임은 가장 현실적인 신호입니다. 25초 시대에는 한 번 무거워진 다리가 다음 포인트까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스텝의 탄력과 착지 후 회복 속도, 코트 커버 범위가 훨씬 빨리 드러납니다. 안세영이 포인트 사이 케어 동작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한 발이 늦는 장면이 반복되는지, 이런 것들이 결과보다 먼저 컨디션을 말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불리해졌다는 말의 진짜 뜻은 안세영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세영의 강함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룰이 흔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태영은 긴 랠리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선수였고, 이번 룰은 그 긴 랠리 뒤 회복을 더 빡빡하게 만들며 최악 대진 시나리오는 그 누적을 더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도 오픈은 안세영이 이길 수 있나가 아니라 안세영이 어떤 방식으로 이길 것인가를 묻는 무대입니다. 만약 안세영이 이 환경에서 우승하거나 혹은 압도적인 운영으로 결승까지 간다면 그건 단순한 우승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교과서, 안세영 이름으로 쓰이는 순간이 됩니다. 반대로 고전한다면 그건 실력 부족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앞으로 안세영을 흔들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룰이 바뀌는 시즌에는 우승보다 더 무서운 계약점의 공개이기 때문입니다. 인도 오픈은 그냥 한 대회가 아닙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을 시험하는 무대이자 배드민턴의 템포가 바뀌는 첫 장면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남습니다. 25초 시대. 안세영은 버티는 여왕으로 남을까? 아니면 템포를 지배하는 여왕으로 진화할까? 이 대회가 끝나면 그 답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